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및 디테일링 유튜버 채널 엑스나이프 엑시멈입니다. 저희 구독자 분인데 새로 입문을 하셨는데 제 영상을 보고 구독을 해주셨어요. 오픈 채팅에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만남을 급하게 성사를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건 기획된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점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환경도 뭐 차 안인데 또 마스크도 쓰고 코로나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누구시죠? 저는 김해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음. 둥이라는 애칭으로 유튜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설명도 잘해주고 솔직한 리뷰를 보고, 제가 원래 구독 이런 거 잘 안 누르는데 눌러가지고 오픈 채팅에 들어갔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따로 활동하시는 카페 같은 건 없으시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따로 활동하는 카페는 없고, 뭐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반 뭐 오픈 채팅에서 세차 단톡방 뭐 여러 군데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조금만 확인 안 해도 막 300씩 뜨고 내용이 넘어가 버리고 하다 보고,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분들은 원래 세차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겠지만 답변을 좀 안 해주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귀찮다 약간 이런 예,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요번에 단톡을 들어가는데 그런 느낌도 안 나게끔 설명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누가 그렇게 해줬습니까? 역시 채널 엑스라이프 엑시맘입니다. 오늘은 진짜 이 라이브인데요, 이분은 한 번도 디테일링 세차를 해보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종이로 병원에서 자필로 이렇게 질문을 갖다가 한 열 몇 개를 적었는데 14개였나요? 13개 13개를 적어 오셨는데 뒷장에도 예. 와,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질문을 보니까 정말 그냥 자다가 깨서 눈 비비기도 전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의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차 선배로서.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직접 해주실래요? 그냥 바로? 네, 제가 뭐 그게 낫겠죠? 네네, 뭐 바로바로 나오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은데. 세차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광택 같은 경우 한번 입혀놓고 운행을 하다 보면은 차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다시 디테일링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 왁스를 더 발라도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탈지를 하고 발라야 되냐. 그 이제 부분 초보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네. 초보 때 그런 고민을 엄청 해서 덧바르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덧발라도 된다 이게 또 지배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미트질을 하고 차를 깨끗하게 세척을 한 상태에서 코팅을 올리는 건데 그 전에 코팅이 남아 있는 건 이거는 축복이다. 레이어링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덧바른다, 덧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에 한 번씩이니까 달에 한 4번 정도가 되겠죠. 두 네네. 번에서 4번.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코팅제를 쓴다는 가정하에는 레이어링을 한다는 개념으로 탈지나 이런 거는 전혀 필요 없고 그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유튜버도 보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세차 같은 거 할 때 위에서 아래로 해라, 아니면은 창문부터 해라, 아니면은 타이어부터 해라, 아니면은 실내부터 해라, 이런 말이 많은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느냐 혹은 사람마다의 취향 차이냐 이런 질문이시죠. 네네네. 요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정석인 방법이 있고 네네. 사람 취향대로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지,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폭포처럼. 네네. 그러니까 오염물이 불릴 때 위에서 아래로 하면 물의 소비도 작게 들고, 그러는 물로 인해서 같은 양으로 해도 더 많은 부위를 불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다른 내용으로는 타이어를 미리 해놓고 뭐 경화하는 시간이라 해야 되나? 그것도 있고, 그게 타이어 젤. 아니면은 가다가 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타이어를 먼저 한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타이어 젤 성분에 대한 종류에 따라 또 달라요. 요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네. 타이어 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실리콘 계열, 네네. 그 다음에 다른 성분, 우유 빛깔이 나면 실리콘 계열이. 아, 타이어 광택제 중에 불투명한 우유 색깔이 나는 계열이 있어요. 이거 성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설명을 하니까 라이브로. 하여튼 또 다른 계열이 있는데, 그거는 건속이라서 빨리 말라요. 그래서 튈 염려는 없어요. 그리고 실리콘 계열은 광 자체가 기름지고 엄청 막 찐득찐득한 느낌이에요. 딱 봐도. 그거는 바르고 나면 경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온도 차이에 있어도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실리콘 계열은 왁스 바르기 전에 드라잉 끝나고 바로 바르시고, 일반 타이어 젤 같은 경우에는 왁스 바르고 바르셔도 무관해요. 저는 전자할 때도 있고 후자할 때도 있고 그래요. 타이어 젤의 종류에 따라서. 답변 되셨나요? 아, 네. 이게 좀 궁금했던 게 사람들이 유리막을 씌운다거나 아니면 광택을 한다거나 광택까지 낼 정도가 아니고 왁스 바르고 또 제품 보면은 유리막 제품이 있고 한데 다른 거라든가 장단점이나 사용한다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게 어떤가. 뭐 유리막은 뭐 관리하기가 힘들고 뭐 그런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저도 제품을 살 때 이제 일반 왁스를 구입을 해야 되나 유리막을 구입을 해야 되나 거기서 조금 이제. 아, 오케이. 유리막은 쉽게 말하면 굳는 코팅이에요. 코팅을 했는데 굳어요. 경화라고 하죠. 네. 그러면 그 도막이 코팅층에 조금 두껍게 이렇게 딱 굳어서 형성이 돼요. 세차를 하루 이틀 하고 없어지는 킥 디테일러나 일반 고체 왁스 뭐 한 달 정도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 반년 정도는 이렇게 해도 스크래치 정도는 방어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왁스 올리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진짜 프로텍팅 기능, 보호 기능을 완벽하게 진짜 딱 하고 싶다, 그럼 유리막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성질이 완전 달라요. 그러면 왁스랑 유리막이랑 같이 올리면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영상 전에 제가 올린 TAC 시스템 코츠맥스 샤이니 왁스 같은 경우가 유리막 관리제예요. 그러니까 유리막을 올리고 나서 LSP, 그러니까 마지막 라스트 스텝을 해야 되냐, 왁스를 발라야 되냐, 코팅을 해줘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코팅층에 코팅을 더 씌우면 내구성이 더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그 코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할 때 무조건 유리막 관리제만 굳이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기존에 있던 킥 디테일러나 왁스 이런 거 위에 덧방하셔도 돼요.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유리막이랑 왁스랑 같이 병행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게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품마다 이제 성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딩이라고 하는데 면 위에 이렇게 코팅이 더 씌워지는데 이게 밀착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게 이제 본딩이 잘 됐다 하거든요. 잘 되는 제품도 있을 거고 코팅이 잘 안 돼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탁 없어지는 코팅도 있을 거고, 코팅제와의 궁합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디테일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차장 가서 물 뿌리고 세차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에어건으로도 물을 제거를 하는데도 집에 가면은 뭐 물방울 자국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는 광이 좀 잘 나는 것 같았는데 집에 가니까 여기서 봤던 거랑 광이 더 안 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초보자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 다른 분들은 오히려 그 광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거를 하시는 게 있나? 아니요. 그거는 첫 번째, 집에 갔는데 네. 드라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자국이 남았다. 네네. 어느 차나 공용되게 물자국이 막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네, 사이드 미러랑 뒤에 번호판하고 앞 번호판이랑 네. 엠블럼에서 나온 물들, 그거는 기본적으로 에어건으로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에어건으로 이렇게 불어주기만 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놓치시는 부분이 주유구 틈새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라면 이어주는 그 틈새, 하단으로 치면은 문을 이렇게 열겠죠. 네. 문을 열면은 여기 경첩 부분이랑 네, 마주치는 그다음에- 부분. 그렇죠. 그 마주치는 부분들 이렇게 물을 싹 아래로 모아서 싹 한번 닦아주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죠. 훨씬 깨끗해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해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주차장 가면 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버핑 타월 그 썼던 걸로 뭐 새 거라도 싹 한번 닦아주면 없어져요. 바로 없어져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계속 궁금증으로 있었던 건데 버핑 타월이나 예. 드라잉 타월 예. 아니면은 뭐 타이어에 쓰는 타월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타월인데 그 약품이 다 묻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관리를 또 어떻게 하시니? 그다음 버핑 타월 같은 경우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라고 뭐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분들은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또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웬만하면 세탁해서 쓰지 말고 이제 한번 사용을 했을 때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해서 쓰라고 추천을 해주시면서 밑에 링크가 또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각자 개개인 취향이에요. 누구로 비교 안 하고. 저를 얘기하면 저는 뭐 코스트코 막타월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뭐 한 1,000원짜리 정도 그거를 사서 2번 정도로 써요. 어떻게 쓰냐, 쉬워요. 그냥 그것만 따로 모아서 세탁기에 넣어요. 저는 뭐 특별하게 타월 집에 가서 막 이거를 애지중지 막 올이 있어야지 또 버핑이 잘 되겠지 이러면서 뭐 그렇게 안 해도 버핑 다 되게 돼 있어요. 애지중지 막 타월 이거 한번 살리볼기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막타월 사서, 요즘 막타월도 버핑 타월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문 버핑 타월, 뭐 막타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막타월이라 하는 것도 부르는 것조차 좀 무한하거든요. 너무 잘 나와서 요즘에 가격들이. 그러니까 그게 정상 가격인 거지, 싼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하는데 세탁기에 넣었을 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절대 섬유유연제가 섞이게 하면 안 돼요. 어. 섬유유연제가 섞이는 순간 코팅이 더 돼버려요. 섬유유연제가 이제 코팅이 되니까 물을 방어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다음 버핑하려고 해도 코팅제가 안 먹고, 아 뭔데 이거 왜 이래 버핑이 안 되노 막 이럴 때도 있고, 드라잉을 팍 하려는데 물기를 안 먹어서 드라잉이 안 되는 거지. 구웠는데 물기 그대로 있고, 물을 왜 안 먹지? 그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냥 섬유유연제를 빼면 돼요. 그리고 온도는 한 30도. 뭐 요즘 세탁기 온도 조절 다 되잖아요. 그리고 드라이는 건조기가 있다 집에. 그럼 바로 그냥 건조기 모드 혹은 섬세 모드 이런 걸로 약하게 한 다음에 밖에 저기는 술 놀고 돼갖고 또 와서 닦고, 그게 좀 해졌다 너무 더러워졌다 이러면 휠 닦고 엔진은 닦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이거를 버리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진짜 이건 코팅용으로 못 쓸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새로운 코팅을 올릴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근데. 아, 네. 드라잉존에서 드라잉 다 하고 뭐 왁스라든가 다 바르시잖아요. 네. 바르시고 난 다음에 세면대, 예, 개수대. 예, 개수대에 예, 가서 뭐 걸레를 빠시는 분들도 예, 예, 계시고 예. 거기서 막 하고 있다가 뭐 뒤에 줄 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민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유튜브를 보면서 알았던 거는 세차를 다 하고 옆에 드라잉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에어건을 불면 안 된다는 그런 예절, 그 외에도 또 다른 세차장에 대한 예절이 있을까, 예, 그거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물을 쓰는 거는 괜찮아요. 업주 입장에서는 제발 좀 안 썼으면 하는 게 개수대예요. 그것도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카드를 끌거나 돈을 넣고 개수대를 써야 되는 곳도 있어요. 일부 세차장은. 왜냐면 개수대로 뭐 걸레를 빨아서 차를 그냥 닦고 간다든지, 예. 1,000원 넣고 실내 세차만 했는데 걸레를 또 빨아서 밖에만 닦고 간다든지, 돈은 얼마 안 들고 시간만 잡아먹고. 에어건을 적재적소에 빠르게 쓰고 끝내는 거는 민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집어드릴게요.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민폐는 아니에요. 그럼 뭐 버킷이라든가 이렇게 막 펌프질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뿌리는 거. 아, 예, 앞쪽 분무기. 예, 그것도 세척을 할 때 개수대에서 해도 상관은 없나요? 그거 세차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세차 프로세스에 의해서 봉건을 쓰고 고압수를 쓰고 또 미트질하고 고압수를 쓰고, 난 내 돈 내고 물 쓰고, 그거는 서비스로 세차할 때는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다 화학 제품인데 그럼 어디 가서 씻어요? 물티슈로 막 닦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업주가 배려해 준 거죠. 그런 걸 걱정 안 하고 쓰셔야 돼요. 네. 아, 그게 걱정이셨구나. 예, 괜히 눈치 볼까봐. 예, 세척하고 아니야. 남한테 또 민폐 끼치고 이럴까 아니 봐. 아니. 제일 이제 안절부절할 때가 딱 내가 버킷을 두고 물 받으려고 하는데 뒷사람이 갑자기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지. 아, 네. 한두 명이. 그럼 좀 눈치가 보이긴 해. 근데 이걸 또 어떻게 그만둘 수도 없어. 예, 그 정도는 뭐 서로 이제 이해하고 다 넘어가는 거니까. 유리에 이제 유막 제거랑 발수 코팅을 입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리 세정제는 언제 쓴지, 유막을 제거하기 전에 쓰고 유막 제거를 하는지, 아니면은 발수 코팅을 다 입히고 유리 세정제를 쓰는지. 아, 요거 차례가 궁금하다. 예. 유막 제거 먼저 하고 발수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유리 세정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발수가 손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리막 코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수 코팅제가 유리에다가 코팅을 경화를 시켜서 단단하게 탁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하고 똑같죠. 관리제를 유리 세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리는 깨끗해야 되니까. 쇳도 뭐 벌레, 네. 먼지 이런 거 닦고 싶다 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발수 안 무너져. 이제 세차용품 같은 경우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현명하게 구매하는 팁이 따로 있으신지. 요거는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처에 혹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 한도 내에서 네. 오프라인 매장이 물건이 널널하게 있는 곳이 있다 하면 무조건 오프라인 매장. 직접 손으로 만지고 사는 거랑 사진으로 보고 요거 좋다 해서 남들이 다 좋다 해서 사는 거랑 달라요. 그러면 주변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근데 그런 기준이 또 따로 있는 용품이 많다라는 그런 기준이. 용품이 많다. 그건 직접 가봐야 될 것 같네. 그냥 일단은 무조건 발품 팔듯이. 보통은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포인트마다 경남이면 경남, 부산, 뭐 김해 이런 식으로, 부산 사람이니까 밑지방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큰 데가 몇 군데 있죠. 거기 이용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해요. 초보자. 저같이 이제 몇 년 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사도 돼요. 왜냐면 그 비슷한 제품을 써봤기 때문에 요거랑 내 경험에 의한 대조를 해서 요것도 뭐 요 정도 되겠네 해서 이렇게 사는 거라, 뭣도 모르고 남들 좋다니까 그냥 사는 거랑은 달라요. 안 써보고 버리는 것도 또 많을걸요, 초보자분들. 그래서 중복 투자도 많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내드렸어요. 구매 목록은 있는데 금액이 엄청 이렇게. 맞죠. 그 정도 안 나와요.
초보자분들 솔직히 뭐 유막 제거제 무슨 발수 코팅제부터 해서 뭐 안에 내부 세정제 종류 많이 사잖아요. 미트도 뭐 보니까 4만원짜리 매드니스 예, 필요 없어요. 저는 가성비를 따지지만 성능 좋은 건 좋은 걸 사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게 저렴하게 그걸 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딱 필요한 게 얼마 없어요. 스펀지 미트 네.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영상에서 쓰던 레인보우나 그 메이커 있는데 그 피어스타 뭐 이런데 국산 메이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알맹이 막 이렇게 뭐 레게머리처럼 달린 거 네. 극세사 미트 그 다음에 컷샴푸, 버킷, 돌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초짜부터. 그리고 필 브러쉬, 드라잉 타월, 버핑 막 타월 요거만 쓰면 돼요. 끝. 아 그 다음에 왁스. 초보자분들은 고체 왁스 이런 거 추천 안 해요. 무조건 킥 디테일러를 추천해요. 물왁스 계열. 그러니까 물로 된 액체로 된 계열을 추천해요. 나중에 뭐 실런트 뭐 많이 들을 거예요. 이제 뭐 복잡합니다. 제가 이제 귀찮거나 이럴 때 이제 세차를 한 번씩 맡기거나 하는데 거기서 왁스를 입혀달라고 하면 추가 금액을 내고 이러면 이제 네. 고체 왁스를 발라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 고체 왁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고체 왁스를 찾아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왁스를 좀 알아보니까 워낙 많은데 여기에서 이 용어를 치면은 정보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그 제품만 나오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나우바나 실런트 아니면 그레이즈, 그래핀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네. 제품을 누르면 다 좋다라고만 나오더라고요. 맞죠. 과일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 사러 갔는데 과일 이거 달아요 물어보면 아 그거 안 답니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뭐가 제일 높은 등급이면서 좋은 거냐 아니면은 가성비 좋은 제품의 그 이름이 또 뭐냐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가성비 고체 왁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고체 고체? 왁스.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상어 왁스예요. 상어 왁스로 많이 입문을 하세요. 상어 왁스를 입문하시고 나시면 이것저것 보여요. 근데 상어 왁스는 합성 왁스예요. 화학적 성분들이 많이 함유된 왁스고 고급 고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 카나우바 남미에서 나오는 카나우바 재질 그게 조금 많이 섞여 있어요. 왜 카나우바가 많이 섞이면 비싸냐?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예, 카나우바가 가공하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에요. 근데 초보 입장에서는 그냥 좀 유명한 메이커들 있죠. 메이커들에서 나오는 합성 왁스를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 그 가격대가 보통 2만원, 뭐 3만원 요 정도니까 부담 없이 뭐 한 통 사놓으면 죽을 때까지 써요. 차가 또 밝은 계열도 아니고 하니까 왁스나 이런 것도 밝은 계열이 따로 있고 어두운 계열 따로 있고 검정색이 있고 아니면 기타에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한데 굳이 그런 거를 정해놓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시면 답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가 뭐 검정색인데 하얀색용을 썼다, 하얀색용인데 검정색용을 썼다, 그런 거 머리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하기 전에 머리 복잡하게 막 생각하면 일이 안 돼요. 일단은 딱 보고 아 이거 입문용이라고? 알았어. 딱 사고 발라요. 똑같이 건나요. 아 고체 왁스 뚜껑을 이렇게 탁 따고 나면 아 이거 어플로 이렇게 탁탁탁탁 발라가지고 아 버핑을 해야 되는구나. 기본을 몸으로 익히시고 그 다음에 아 요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뭐지? 하고 나한테 맞는 제품이 뭐지? 하면서 요거는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딱 느낌이 와요. 그때 이제 제품을 또 선택해도 늦진 않아. 그런 게 이제 새 제품을 사는 재미예요. 재미.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지. 진짜 기초만 딱 하고 그 뒤에 딱 지나고 나면 생각이 딱 나요. 아 요즘에는 요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나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하는 거지. 지금 뭐 다 좋대갖고 작복으로 닮으니까 50만 원씩 나오지.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그렇죠. 남들 다 좋다고 하니까 담아서 그래. 그리고 디테일링 할 때 아칼리성 프리워시를 주변에서 하는 말로는 뭐 그릴이라든가 유리막 돼 있는 그런 데는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해도 돼요. 아 그릴이나 이런 건 해도 돼요? 산성은 크롬이나 이런 데 조금 부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차가 연약하진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앞전에 그 테스트를 한다고 비 오는 날 달렸죠. 네. 그때가 다 산성비예요. 나는 산성비를 맞으면서 몇백 킬로 달린 거예요. 그럼 다 녹겠네. 그릴 다 녹겠네.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산성, 약알칼리성, 뭐 알칼리성, 중성, 그리고 산성도 약산성, 강산성 뭐 이런 식으로 강도가 나뉘는데 pH 농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pH 농도는 물의 농도거든요. 결국에는 이 녀석들도 다 물과 함께 섞인 제품들이에요. 유리막 코팅제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만든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대로 메뉴를 보고 그게 제일 정확해요,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품이 녹을까
네,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영상에서 액체 왁스라든가 우리 세정제 같은 경우는 뭐 차량에 직접 도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걸레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하는 그런 차이점을 두시는 그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방법을 해야 돼서만 하시는 건지? 아, 그 바로 타월에 이렇게 뿌리는 거라.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도장면이라든가 유리에 그냥 착착 칙칙 뿌려서 뿌리고 하는 거. 뿌려서 그냥 바로 닦는 거랑. 튀기 싫어서. 아, 단지 그 이유. 네. 어, 튀면 안 되니까. 튀어도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저는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튀지 말래 해서. 아, 그럼 튀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 그럼 뿌려서 닦아줄게. 보통은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뿌리는 게 더 편해요. 편하기는 편한데 시공도 편의성은 타월에 뿌리는 게 더 편하고. 왜냐면 다른 데 안 튀니까 필요한 부분만 코팅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요 차를 타기 전에 SUV를 탔었는데 도어스텝 네. 그 부분은 이제 고압수로는 못 타겠더라고요 저는. 도어스텝이면 우리가 내리고 탈 때 요 네, 발대는 부분이 네, 되는 그러고 거죠. 뭐 기스 나는 부분도 있고. 어. 네, 네. 이런 경우는 고압수로 세척도 안 되는데 스크래치 없이 하는 방법이나 뭐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구독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요 앞전 영상에 만들어진 거예요. 심화편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워터리스나 혹은 킥 디테일러 이런 것들이 관리하라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재생 목록 뜨죠. 보고 참조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내가 꾸준하게. 천천히 한번 보세요. 도움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프리워시를 뿌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뿌리시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물로 세척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세척 없이 바로 폼을 뿌려도 되는지, 셀프 세차장을 오면은 프리워시를 뿌리고 또 이제 돈을 결제를 하고 물을 뿌린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폼을 뿌리고 또 물을 결제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프리워시용으로 다목적 세정제를 압축 분무기에 담아서 희석을 한 다음에 뿌리고 고압수로 세척하지 않고 바로 위에 폼건으로 덧방을 해도 되냐 묻는 거죠. 네, 네. 돼요. 씻지 않고 그냥 바로 네, 덧방.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같은 계면활성제 계열이에요. 그래서 섞여도 괜찮고, 그게 뭐 섞인 데에서 난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산성, 약산성 하는데 다 그거 물의 농도라고 얘기 드렸죠. 유기물, 무기물, 살아있는 놈, 죽어있는 놈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 근데 초반에 배워놓으시면 정말 유용하게 이제 이렇게 크로스가 되겠죠. 거기 궁금하셨구나.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 쳤을 때도 저도 궁금했던 점인데 네이버에 치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역시 세차 초보분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게. APC부터 입문했어요. 최고의 프리워시는 고압수예요. 고압수 세척을 정확하게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APC가 필요 없더라고요. 선배들은 말을 듣고 무조건 세차할 때마다 그 압축 분무기에 세정제를 담아가지고 뿌리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게 필요할 때는 한 2주, 3주 텀을 두고 세차하시는 분들, 비를 맞고 조금 오래 방치를 했다 요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벌 설거지 하듯이 한번 싹 불려주고 그 다음에 본세차를 하면 좀 더 깨끗하게 이제 되겠죠. 근데 요거는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만남을 통해서 막 적어서 온 거라서 지금 또 생각난 건데, 프리워시 같은 경우는 바로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물로 한번 헹구고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뿌려요. 왜냐면 물에 희석해서 물인데 왜 물을 또 뿌려요? 이중으로. 어차피 고압수 또 씻어낼 건데. 너무 프로세스가 세분화돼서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간결화시키고 미니멀리즘 하는 것도 초보들한테 추천을 해요. 최고 세차하기 좋은 방법은 미트질이에요. 미트질을 위해서 다 그냥 옵션인 거예요. 나머지들은. 미트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옵션들이지, 이게 뭐 APC가 주가 되고 유막 제거, 탈지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메인이 될 때가 있는데 보통 세차하는 목적은 도장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코팅이 잘 되는 스프레이나 혹은 뭐 고체학스들 이런 게 잘 버틴다, 지속성이 좋다 하면은 미트질만으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또 그 위에 바르시면 돼요. 그 철분 제거 있죠. 그것도 상황에 따라. 왜냐하면 휠 세정제 안에 철분 제거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안 하셔도 돼요. 각자 목적에 맞게 나온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맞게 남들이 다 한 데서 따라하고 그러는 디테일러는 되지 맙시다. 예비 디테일러라고 해야 되나? 초보 분이시니까 궁금한 것도 엄청 많고 제가 답변을 해도 완벽하게 딱 정의가 안 내려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딱 라이브로 이제 질문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일 기본적인 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가지고 미트, 양모 미트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솔직히. 비싸고 좋다 해서 기스 안 날 것 같아서 사는데 제일 기스 안 나는 건 극세사 미트. 제가 그 영상에서 쓰는 초록색 형광 미트 있죠. 네. 그게 기스가 제일 안 나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느꼈고. 스펀지 미트 1,000원짜리부터 시작하세요. 저 영상 찍을 때도 1,000원짜리로 찍었어요.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개념으로. 막 타월이랑 똑같이 800원 주고 사갖고 한 번 쓰고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새로 써요. 그러면 뭐 기스 날고 생각 안 해도 되죠. 제일 기본적인 윤활력 좋은 카샴푸, 미트 좋은 거, 버킷,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브러쉬 저렴한 거 하나 딱 준비하시고 2만원, 3만원짜리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 네, 중국제 쓰세요. 처음에 감을 잡고 비싼 걸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드라잉 타월은 좀 좋은 거 쓰시고 막 타월은 어차피 어디 가든 다 파니까 뭐 900원, 1,000원 하니까 그거 못해도 한 10장, 20장은 그냥 딱 사놓으시면 나중에 뭐 이것저것 닦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버핑 타월도 따로 사지 마세요. 처음에는 막 타월로 개념을 잡고 버핑 타월로 따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난리 안 나니까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필요성에 의해서 구매를 해야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구매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답변 잘 됐는가 모르겠어요. 아, 네네, 잘 됐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를 실제로 만났는데 또 더군다나 앞전 영상 구독을 해주신 분이고 너무 의미가 깊은 영상에 구독을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지신 게 처음이고 저는 예, 구독자와의 대화를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저는. 근데 다른 모임은 모임이고 또 이렇게 단둘이 만나서 초보자로서 정말 뭐가 궁금한지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나 이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답변 잘 주실 겁니다. 그럼 저도 뭐 같이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아, 약간 교육 영상 같은 느낌인데 뭐 이쯤에서 끝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일단 없죠? 다, 네, 일단 네. 다 해가지고 네, 오케이. 저는 채널 엑스라이프 엑시멈이었습니다. 둥이님하고 구독자와의 대화, 초보자와의 대화 이렇게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